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무더운 여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치진 않으셨는지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정말 좀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더웠던 적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될 정도로 '여기가 동남아인가?' 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8 월에는 시험이 좀 많기 때문에 이미 벌써 한 번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그리고 8월 6 일에 어떤 시험 내용들이 우리를 조금 괴롭혔는지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재생이 안 된다는 채팅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저 잘 보이고 잘 들리고 그렇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잘 나오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브 채팅창 또 활발하게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분들께는요. 좋은 또 기프티콘인 상품권 뭐 요런 것들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니까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또 이 시간 함께 꾸며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옆쪽으로도 지금 보이고 있죠. 파트 1, 2 그리고 LCRC의 패러프레이징 그리고 파트 5의 어휘까지 오늘 쫙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 전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문제 없으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들어가셔서 얘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끄고 있고요. 지금 어휘 충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잠시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보이실 거예요. 뭐 위쪽에 있는 완벽한 문장 그리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2번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고 계시는 City skyline is visible in the distance. City skyline is visible in the distance. 이 문장 생각나십니까? 이거 아마 6 번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skyline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야경 보거나 이러면은 '아 스카이라인.' 뭐 이런 생각이 좀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문장보다는 사진으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그쵸? '스카이라인이 무슨 뜻이야?' 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카이라인이 우리가 또 워낙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냥 스카이라인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로 알고 있는 '하늘과 맞닿은 윤곽선 좀 봐.' 이러진 않거든요. 그죠? "야 스카이라인 멋지지?"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보다는 그림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에 요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풍경. 근데 city skyline이라고 했으니까 도시의 풍경이겠죠? 근데 그 도시의 풍경이 하늘과 같이 찍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경이 하늘과 같이 나와 있으면 skyline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시다. 그러면 city skyline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야경이 잘 보인다."라고 제가 야경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야경보다는 야경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밤에 찍었으면 그것도 skyline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시험에서는 낮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City skyline is visible."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풍경이 보인다. 도시 풍경이 보인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사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City skyline is visible." 보인다. 예 그래서 지금 스카이라인이 잘 보이고 있다. 근데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이 아니라 좀 멀리서 어떤 표현 썼습니까? In the distance. 한 번 더. In the distance. 오키도키. 한 번 저랑 쫙 읽어 주세요. City skyline is visible in the distance.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sky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살짝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7월 30일 시험이었고요. 그 8월 6일 시험에는 특히나 에세이에서는 영국 발음 가진 언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국 발음 가진 언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이 "ETS 사장 딸이야 뭐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사실 7월 30일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고요. 8월 6일 시험이 LC가 훨씬 더 나았었거든요. LC가 훨씬 더 나았을 때는 또 RC가 조금 어렵고요. 7월 30일 같은 경우 LC가 어려웠기 때문에 RC가 조금 나았기는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레벨을 좀 전체적인 레벨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LC와 RC 모두 정확하게 잘 어 여러분의 좀 취약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목표 점수를 향해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진다라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체감 속도도 조금 빠르지 않나. 특히나 영국 발음이 안 들리면 속도도 좀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 발음이 조금 속도가 높아요. 정확하게 인제 재보면. 그런데 영국 발음이 나오면 안 들리니까 그건 안 들리는 대로, 미국 발음은 또 빠르니까 그건 또 그런 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좀 괴롭혔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좀 대비하려면 배속으로 들어야 되나요? 지금 또 질문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레벨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0점 정도로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배속을 높여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유형에 정확하게 꼭 맞아야 하는 문제들만 맞춰도 충분히 여러분의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 나는 850 이상 그리고 만점 가야 한다, LC 만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 점수가 450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는 배속으로 들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때 배속은 1.2, 1.3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듣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문장의 구성이 귀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빨리 듣는 연습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Facing a boat라고 하는 거였죠. 이제 8월 6일 시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은 보드에다가 뭘 쓰고 있었어요. 그럼 그 보드에다 뭘 쓰고 있는 장면은 그 사람이 보드를 쳐다보고 있다, 보드를 향해 있다라는 거니까 facing a board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겠죠. 그럼 facing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다? 그렇지. 어디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다 같이 facing a board, facing a shopping unit. 한 번 더. facing a shopping unit. 오케이. facing a shopping unit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 얘는 작년 7월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 fac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작년 7월에만 나온 건 아니지만 shopping unit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는 조금 어렵게 여러분이 느껴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반 쪽을 향하고 있다였었고요. 지금 이 그림은 이 여자는 반대로 보고 있고 사람들이 facing a boat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facing away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facing away.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3번 한번 보시죠. 얘는 오답이었었는데요. 얇은 펜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조금 확실한 펜, 두꺼운 걸로 한번 바꿔보고요. 오케이. 자, she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읽어주세요. making repairs to a shed. making repairs to a shed. 오케이. 자, 이 shed라고 하는 표현이 오답으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이 shed 기억하십니까? 또 나왔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정리해드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나온 거 또 나온다? 이런 영상들.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 쫙, 뭐, 상반기, 뭐, 3분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 보고 가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 shed라고 하는 데도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shed는 뭐였었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케이. 미드 영화 볼 때 영어 자막으로 보면 리스닝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고, 일단 쉐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고요. 미드나 영화 볼 때 영어 자막으로 보면 리스닝에 엄청 도움이 되죠. 그러나 토익 LC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음. 자, 그 왜 그러냐면요. 토익 LC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상황이 좀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드나 영화 볼 때 영어 자막으로 본다는 거 정말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닝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토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요 시험을 위해 내가 목표를 정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겠다, 영어로 하는 것은 너무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토익을 보기 위해서, 토익의 리스닝을 위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건 정말 각 잡고 앉아서 들으시면서 좀 포인트의 표현들을 받아 쓰시고 문제 푸시고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창고를 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제가 shed가 뭔지 요 사진도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고를 수리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 making repairs to a shed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ity skyline 그림 기억해 주시고요. shed, facing, 향하다 이런 표현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또 시간이 10분이 나갔어요. 시간이 빨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8월 6일 시험에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세 개의 문장이 모두 나왔거든요. 1번한 2번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런 문장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빙 피피라고 하는 애. 비빙 피피 뭡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돼. 사진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돼? 사람이 피피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비빙 피피가 아닌 현재 완료를 쓴 현재 완료의 수동태 have been pp, has been pp는 뭐예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잠깐 보자면 1번 보시면 part of window is being installed. 자, 빙이 들리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돼.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야 돼? 바로 이 PP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설치 중이다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윈도우를 설치 중인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유형 정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아래쪽 보시죠. Some bags have been loaded. 얘는 뭐예요? 그러면 가방이 have been loaded. 뭐예요? 사람 필요해요? 아니죠. 이미 되어진 상태입니다.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상태입니다. have been loaded.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짐이 실려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짐이 실려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보시죠. A pillow has been placed. 상태죠? 뭐가? 쿠션이 이미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기억하시고 유형 정리가 되신 겁니까? 빙 들리면 사진에 동작이 있어야 한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 움직임이 사람일 경우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빙 PP 뭐 하고 있다? 설치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 없는 사진에서는 빙을 뺀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안 들려. 자, 빙 들리면 사람 없으면 빼야지. 이거 너무 잘 하시는데 들었는데 빙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어떤 연습을 하셨습니까? 이 빙은 긴 발음이고요. 이 비는 짧은 발음이에요. 같이 해주세요. being. 그렇죠? is being, are being. 오케이? 같이 해보실게요. is being installed. 한 번 더. is being installed. have been loaded. have been loaded, has been placed, has been placed. 이 짧고 긴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 짧고 긴 게 느껴져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being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 비동사야. 그러니까 is being, the being 또는 are being 이렇게 들려야 되겠죠. 근데 have been이라고 하는 애는 말 그대로 have been이야. have been, have가 나와야 돼. has been, is가 아니고 are가 아니고 has been이라니까. 덩어리로 같이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being만 듣고 being만 듣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긴 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같이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Part of window is being installed. 한 번 더. is being installed. have been loaded. have been loaded. has been placed. 짧은 게 느껴지세요? is being loaded. is being installed. is being 이럴 거라니까. 성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죠?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랑 같이 나오는지 have been placed, have been loaded 이렇게 have랑 나오는지 요거까지 들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사람 나왔을 때 being, 사람 없으면 being, 비빙 피피 뺀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미 유형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덩어리 들으면서 발음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발음 좀 중요하게 빙이냐,
핀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한다. 뭐라고요? 길고 짧다니까. 내가 발음해봐야 한다니까. 그다음 하나는 더 뭐라고요? 비동사랑 나온다.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케이? part 2에서는요. 우리 어떻게 해요? part 2는 3개 보기 중에 2개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 갖다 버리는 걸 정말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갖다 버리는 걸 잘해 줘야 한다. 이번 시험에는 뭐 아주 정직한 애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의문사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fter graduation, as soon as, a few weeks ago. 자, 이런 거. 의문사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점점 part 2가 그러니까 7월 30일에도 part 2가 가장 어려웠고요. 여러분 else의 뼈대는 part 2가 만듭니다. part 2가 제대로 서야 25문제에서 22개 이상, 23개 이상은 맞춰 주셔야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와요. part 2가 제대로 잡혀야 3, 4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케이? 저와 함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술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왔던 표현들 잠깐 보면 after graduation, as soon as, a few weeks ago 어떤 의문사 생각나세요? when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here's a list in your file. There's a list in your file. to leadership program. 이런 거는 어떤 거 생각나세요? 어떤 의문사면 각각 어울릴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 주세요. 얘는요. Because of safety regulations. Because of safety regulations. 이런 애는요. Sure, that's a great idea. 요런 문장을 답으로 좋아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있죠? I'll do this. I'll do it. I'll do it this afternoon. I'll do this라고 읽었네요. I'll do it this afternoon. 제가 오늘 오후에 할게요. 요런 답변 좋아하는 의문문 생각이 나십니까? 요 정도는 빨리빨리 생각이 나주셔야 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There's a list in your file to leadership program. 얘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파일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거 네 파일 안에 있어. 라고 하는데 to leadership program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어디로, 어디로, 어디에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이거를 보관할까요? 아니면 어디에 이것을 삽입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랬더니 to leadership program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리고요 because of safety regulation why 너무나 당연하게 why입니다. 근데 sure That's a good idea. 이런 거 누가 한다고요? 그렇지. Why don't you? 라고 하는 애는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 같이 한번 Why don't you? How about? What about? 오케이? 또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이런 애들이 모두 제안을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그렇게 할게요. That's a good idea. 그거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건 완전 기본이죠. 그래서 500 돌파, 700 돌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I'll do it this afternoon. 얘도 마찬가지. 응, 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sure 하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고 하는 게 어때?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할게. 이런 애는 조금 미루는 애들이죠.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성이 엄청 떨어지는 애들이 사회성이 엄청 떨어지시는 분들의 답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이런 애들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자, 사회성이 엄청 떨어지는 애들을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실 건데 일단은 해석을 좀 잘하실 수 있는지 짧은 문장이니까 바로바로 의미 파악이 되시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문장 제가 읽어드리고 바로 해석되실 수 있는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되고요. 채팅창 참여하지 않으셔도 저랑 수업하고 계시는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서 바로 우리말을 떠올리십니다. I didn't even know we had one. I didn't even know we had one. I just accepted another offer. I just accepted another offer. The instructions seems very easy. 죄송, easy to follow. The instruction seems easy to follow. We've been instructed to cut back on costs. We've been instructed to cut back on costs. The ladder is very steep. The ladder is very steep. 오케이. 자, 그러면 I didn't even know. 자, 얘는 뭐 강조하는 표현이니까요. 나 몰랐어. 우리가 갖고 있었는지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I didn't even know. 그런지도 몰랐네. 요런 표현이고요. I just accepted. 받아들였어요. 승낙했어요. Another offer. 뭐를요? 다른 제안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여기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이런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하는 표현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 just accepted another offer.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subscription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구독해 주시겠습니까? I just accepted another offer."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표현을 들으면서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전화들 받을 때 있잖아요. 특히 보험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전화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우 제가 방금 이번 달에 보험을 들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조금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바빠서요." "아 제가"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아 계속 듣고 아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안 할 거면 정확하게 요렇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도 '좋은 거절의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는요. "The instruction seems easy to follow." 따라하기 쉬워요. 따라하기 쉬워요. 요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설명은 따르기 쉬워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s to follow. 그냥 그냥 끊어 버리시는 분들도 많죠. 또 바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가끔은 좀 이렇게 미안하듯이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AI처럼 와와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미안해하시는 분들은 저도 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AI처럼 하면은 '아 그럼 좀 끊어도 이분은 크게 상처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거절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스팸 차단이요? 근데 제가 차단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다른 번호로 다르게 오던데요. 신기하던데. 자 그 이길 수가 없어 가지고 하나는 해 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We've been instructed." 어떻게 됐다고요? 지시를 받았습니다. "We've been instructed." 어떤 지시를 받았죠? "To cut back." 삭감하라고 cost. 그렇죠. 비용을 절약하라고, 비용을 깎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Steve. 그렇죠. 아주 잘 써 주셨어요. 안녕하세요님. 자, Steve는 뻣뻣한 이란 느낌이라서 그 가죽은 매우 뻣뻣해요. 요런 표현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요. 뭐라고요? 그렇죠. 좀 우회적인 답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만능 정답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Not that I know of.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It depends on.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죠? That's what I heard.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I don't know. 왜 친구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애들 말고도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표현들이 좀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어디에 stairway 계단이 있어요. "Where's the stairway in this building?" 그죠? "어디에 stairway 계단이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글쎄 뭐라는지 아세요? 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복도 끝에 있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This building is only one level. This building is only one level." 뭔 말이에요? 1 층짜리야. 계단 없어. 그죠? 자, 그러니까 "1 층짜리에 들어와서 계단 어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 층짜리 건물도 옥상 올라갈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계단 어딨어요?" 그랬는데 "1 층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답변이 일단 답으로 나왔는데 요런 것들 여러분 다시 잘 기억해 주세요. only one level 무슨 뜻이다? 1 층짜리 건물입니다. 1 층짜리다. 한 번 더요. This building is only one level. Only one level. 1 층짜리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Isn't it expensive to repair the car? 오케이. 자, 그러면 "자동차 고치는 거 비싸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고치는데 비싸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t's run perfectly since I bought it. It's run perfectly since I bought it." 어 자동차 비싸고 싸고 간에 내가 이거 샀다? 샀는데 되게 잘 나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샀는지 안 샀는지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좀 어 고치는데 비싸지 않나요? 그랬더니 "나 샀는데 되게 잘 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직 고칠 때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뭐 요런 표현으로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딱 보시면 답변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물론 황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렇죠?
두 개를 잘 빼면 애매한 거라도 우리는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정말 잘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음 "답변은 문화 차이인가요?" 라는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화 차이라서 엄청 이해가 완전 안 되는 그런 문장은 없지만 그래도 문화 차이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을 때 두 개를 빼고 '얘인가?' 라고 하는 애를 골라 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알겠죠? 항상 토익은 뭐다? best answer. 다시 말하면 best answer 가장 좋은 답을 고르라고 합니다. correct answer 정답을 고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보기 3개 줄 건데 그나마 나은 애가 누구니?" 이거 물어본다. 고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Is Jade in the office?" "제이드 출근하셨어요?" "제이드 계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Her briefcase is on the desk." 뭔 말이에요? 가방은 책상 위에 있던데 왔나 보죠 뭐." 이런 느낌이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Her briefcase is on the desk."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케이. 속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두 개를 빼고 하나 남아 있는 데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제이드 왔어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보시죠. "Isn't a strawberry jam in aisle 6?" In aisle 6.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6번 통로에 딸기잼 있습니까? 6번 통로에 딸기잼 있습니까?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just reorganized. 직원들이 just reorganized. 무슨 말이죠? 직원들이 방금 이 진열을 바꿔 가지고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없습니다."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은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로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의 문제를 물어보는 게 토익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 드리는 내용은 뭐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 놀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기본 세팅, 기본 마인드는 뭐라고요? 제끼고 모르겠으면 세모하고 답은 C. 알겠죠? 모르겠다 세모, 제끼고 답은 A. 이렇게 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전 딸기잼 in aisle 6, in aisle 6 발음도 기억하시고요. is를 하시면 안 돼요. in aisle 6, in aisle 2, in L1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빨간색 입으셔서 예쁘다는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자, 딸기잼 얘기했더니 빨간색. 오케이. 자, 그래서 표현 충전 part 2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NC와 RC에서 나왔던 paraphrasing 저와 함께 보실 건데요. paraphrasing 구체적인 표현 patient, nurses, surgery 어디겠어요?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래서 patient, nurses, surgery 이런 거 하면 어딜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음. hospital 해 주시면 되죠. hospital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라고 해서 hospitality라고 하는 표현 하나를 드렸습니다. hospitality 이거 무슨 뜻이죠? hospitality. 네,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part 2에서 잘못 들어 가지고 세모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그죠? 그러면 잘못 들으면 안 되니까 세모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전에 연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헷갈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답이 되는 표현들을 많이 말씀드려요. 잠깐 생각나는 거 뭐 있을까요? 뭐 actually 음. I'll find out 이라든가 actually, just 요런 표현들이 나왔으면 웬만하면 답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너무 기니까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뭐 actually, just 요런 것들은 한번 기억해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아 쌤이 이거 하랬지." 하고 빨리 찍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빠르게 넘어가셔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케이. 자 hospitality라고 하는 것은 호텔 같은 곳이다. 호의, 접수하는 것, 환대, 후대 이렇게 써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자, hospitality는요.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의나 환대를 베푸는 그런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호텔. 호텔이 가장 hospitality 네 가장 어울리는 직종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hospitality라고 하는 표현과 병원이 되는 hospital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stock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죠? 재고. 같은 표현으로는요, inventory. 한 번 더, inventory. 이도끼. 자, 그죠? 그다음 내려가셔서 마라톤 발음은요? marathon, marathon. athletes compete, athletes compete. sporting competition, sporting competition. 이건 뭐다 다? 경기, 시합과 어울리는 단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marathon하고 race가 연결돼서 나왔던 거고요. race 이외에도 match, sporting competition, athlete compete, sporting competition 두 번 써놨네요. 자, 그래서 요런 표현들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시합이었어요. prepare 하면 get ready 하고 같은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design 하면 create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계시죠? 여긴 쓰진 않았으나 part 7에선 prepare, get ready 요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design을 create로 바꿔서 하는 표현들 요 정도는 충분히 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paraphrasing 잠시 알아봤어요. 문제 없으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경기와 시합을 나타내는 표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marathon, race, match, athletes compete, sporting competition. 오키도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part 5의 어휘 충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부사를 넣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 앞쪽으로 빈칸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critics agrees. 비평가들은 모두 동의한다. 이 영화가 실제 장면하고 합성 이미지를 어떻게 합쳤는지거든요. 어떻게 합쳤다. combine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나왔던 단어입니다. 답을 한번 여러분이 올려봐 주실까요? factually, seamlessly, collectively. 어떤 거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답은 뭐였었다? seamlessly 였거든요. 그러니까 seam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있는 이런 이음새, 박음질 같은 것도 seam이거든요. 그럼 그런 박음질이 없어. 박음질이 없다는 건 뭐야? 정말 매끄럽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factually는 실제로, 그리고 seamlessly는요, 매끄럽게, 그리고 collectively는 일괄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영화는 실제 장면하고 CG하고 정말 매끄럽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CG인지 어떤 게 실제 장면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 장면하고 합성 이미지를 합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합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합쳐졌다, 매끄럽게 합쳐졌다, 매끄럽게 결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결합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매끄럽게 연결지었다라는 표현에 seamlessly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끄럽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원활하게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seamlessly, smoothly, flawlessly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또는 perfectly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짝꿍으로 같이 나오는 표현의 짝꿍 표현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seamlessly integrate, seamlessly integrate. 매끄럽게 통합하다. The website transitioned seamlessly, transitioned seamlessly. 무슨 말일까요? 웹사이트가 transitioned seamlessly 전환된다. 어떻게 전환돼요? 매끄럽게 전환된다 보다는 원활하게 전환된다라는 표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전환되고 있다. 빨리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고요. The system works seamlessly. The system works seamlessly. 무슨 말일까요? 시스템은 작동한다, 원활하게 작동한다, 매끄럽게 작동한다. 이렇게 나오죠. work seamlessly. 원활하게 작동한다. transition seamlessly. 매끄럽게 전환된다. seamlessly integrate.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표현이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부사 seamlessly 였습니다. 요 표현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RC 복화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었고요. 나왔던 부분이라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 제가 토익 같이 외워 볼까? RC 표 부분에서 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사 후원하다,
애용하다 발음해 주세요. patronize. 한 번 더 patronize. 오케이? 후원하다, 애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후원하다는 아는데 애용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patronize 동사에서 온 명사가 뭐냐면 바로 patron이거든요. patron 무슨 뜻입니까? patron 그렇죠. customer, client와 동급인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괄호치고 단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잖아요. 왜 단골 고객이 있어요? 왜 애용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단골 고객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patron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patronize에서 온 단어 명사인 고객과 다른 단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일단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냐 하면요. Thank you for your 한 다음에 여기에 patron 그리고 비번 이렇게 나왔는데 patron, thank you for your patron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의 단골 고객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감사해요. 너의 고객. 이상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래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와요. 계속적인 거래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표현이다? 후원, 단골 거래에 해당하는 patronage. 한 번 더 patronage. 다시 patronage.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Thank you for your patronage.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patronage가 들어가면서 계속적인 당신의 거래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patronage.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느낌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규 고객이에요? 단골 고객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올려와 주세요. patronage 많이 잘 써주셨어요. patronize는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좋아요. 네, 그렇지. 단골 고객 2번이죠? 왜 그러겠어요? 계속적인 거래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으니까 신규 고객일 리가 없잖아요. 요런 느낌들을 잘 기억하셔서 파트 7에서의 이런 독해들도 잘 해내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사말만 들어도 와, 이 사람이 신규 고객이구나. 아, 단골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patronize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답으로 골라주시겠어요? 정답 한번 올려주시죠. 자,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에게 채팅창 정말 잘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분에게 드릴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답은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빈칸 앞쪽으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접속사 뒤쪽 보면 되는데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 동사이고요. 그죠? 그리고 앞쪽에 이 주어 뭐 대명사는 employee가 될 테니까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policy 정책을 그죠? 규정을 어떻게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 지금 따라야 한다가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다 지금 ABC 따라야 한다. 그리고 데이빗은 복종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지금 observe, follow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들은 타동사이니까 뒤쪽으로 with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냥 observe the policy, follow the policy 하면 되고요. 근데 comply는 with라고 하는 애랑 찰떡궁합인 거죠. 자동사 comply, 그래서 with, comply with 우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obey는 왜 안 돼요? obey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단어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comply라고 하는 애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쓴다? comply with로 씁니다. 그리고 짝꿍 표현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comply with the regulations, comply with the procedure, comply with the rule, comply with the policy. 뭘 따라야 되니까. 따르다, 준수하다 할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 그다음에 어떤 지금처럼 규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단어와 똑같다? 지금 보고 계신 observe 그리고 follow 요런 표현들이 여러분과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하는 표현인데요.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observe가 나왔죠. 근데 제가 observe를 여러분 같이 외워볼까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observe가 언제 같이 나올 건지 말씀을 드렸어요. observe는 뒤에 뭐가 나오면 국경일이 나오면. 그래서 뭐라고요? observe the national holiday. observe the national holiday.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observe the national holiday라는 건 뭐야? 국경일을 지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국경일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국경일이 휴무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지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파생이 되어서 국경일을 기념하다라고 여러분이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국경일을 기념하다 이 단어 자체에는 기념하다, observe에는 기념하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휴무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그걸 따르는 거고 그 기념일은 좋은 거, 국경일은 좋은 거니까 기념하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국경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observe 넣어주셔야 합니다. observe the national holiday. 기억할 수 있겠죠? 한 번 더요. observe the national holiday. 오키도키. 자, 그래서 규정하다, 지키다의 단어는 comply with, 전치사 with랑 같이 쓰는 자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타동사, 준수하다, 따르다에는 observe 그리고 follow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맞다. 설명해 주셨었지. 내가 더위를 먹었네. 라고 채팅창에 썼네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 다 기억하면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알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comply with, follow, observe, 준수하다, 지키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observe the national holiday, 국경일을 기념하다 라는 표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42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8월 20일 다다음 주 화요일 11시이고요.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하세요 님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님 하고요. 그 다음에 PS로 시작해서 TQ로 끝나시는 분, 그분, 두 분, 그리고 이게 더위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 저에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님, 이게 더있냐님, 그리고 PS로 시작해서 TQ로 끝나시는 분 남겨주시기 바래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근데 요즘 강의는요, 뭐 1시간, 2시간 이러면 여러분 지루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딱 포인트만 딱 짚고 가야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빠.